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전년 대비 최대 19%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6인에서 7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은 평균 21만 원, 대형마트는 26만 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5만 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8년 새학기를 앞두고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은혜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통 현안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추진 사업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은평을 포함한 서울 서북부 권역의 가장 큰 교통 이슈다 보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 노선이죠. 신분당선은 강남 수원을 오가는 광역철도 노선인데 기존 노선에서 강남 신사 그리고 신사 용산 구간이 더 생깁니다. 지금 용산까지는 사업 추진이 확정돼 진행 중이고 용산에서 은평 뉴타운을 지나 고양 삼송까지 이어지는 서북부 연장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주민연대를 만드는 등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평 뉴타운과 고양 삼송 등 신분당선 연장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 등으로 꾸려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범시민추진위원회. 주민들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추진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공약만 해놓고 계속 표류하는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의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도 더 이상은 그대로 기다리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은평구도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 착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난 20일 국토부 장관을 만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창릉 신도시 등 신규 교통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원안대로 마무리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투명한 사업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요즘 이러저러 SNS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출처분명의 이야기들인 거고 이 신분당선 연장선은 우리 원안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거고 이 서북권 자체가 교통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를 서울시도 너무나 같이 인식을 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여야 후보에게 신분당선 연장선 원안 추진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은 사업비 1조 6천여만 원을 들여 용산에서 고양 삼송까지 광역철도 노선을 연결하는 것으로 2년 6개월째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가 이번 주 내로 확정됩니다. 구청 강당이나 체육관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치구별 한 곳 설치를 우선으로 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인 곳에서는 두 곳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양천구는 해누리타운을, 은평구는 문화예술회관과 구민체육센터를 백신 접종센터 후보지로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전문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혜초등학교 무단 폐교 소식 기억하시나요? 관련 내용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난 2018년 겨울방학 하루 전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폐교를 통보해 논란이 됐었죠. 학부모들이 이에 반발해 학교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부모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폐교를 결정할 수도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하고 통보했다며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배상액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청구한 재학생 500만 원, 학부모 250만 원보다 적은 재학생 300만 원과 학부모 5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전년 대비 최대 19%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서울 시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22곳을 대상으로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6인에서 7인 가족 기준으로 전통시장은 평균 21만 1,245원, 대형마트는 22만 559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전통시장은 13%, 대형마트는 19% 오른 가격인데요.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돼지고기 등 축산류의 경우 24% 가까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3월 새학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주로 등교 수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면 수업의 효과가 높은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또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우선 등교를 하도록 교육부가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같은 방침에 학부모들은 어떤 입장인지 얘기 들어봅니다. 은평구 은진초등학교의 김유진 학부모 전화 연결합니다.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몇 학년 올라갑니까? 2학년이고 이제 3학년 올라갑니다. 네,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반복이 되면서 초기에는 혼란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근데 아이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학기부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선호하는 재밌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EBS 같은 경우. 그런 선생님 과목은 굉장히 이제 재밌게 집중해서 보는데 뭐 수학이나 국어 뭐 이렇게 약간 학문에 가까운 그런 수업을 들었을 때는 조금 집중도가 떨어지고 앉아 있는 자세가 이제 흐트러지면서 그 수업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했다고 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는 학교 수업을 받으면서 수업을 받는 지식 전달 그 이상으로 친구들과 협동하면서 작업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만든 작업을 보고 자기가 또 좀 더 자기의 작품이라든지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저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어떤 학교에서 숙제라든지 그런 게 기준이 없어지니까 그냥 요 정도만 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이게 가장 큰, 학교를 안 가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학습이나 교육적인 측면 또 돌봄의 측면에서 지난 한 해 어려움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 교육부가 유아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우선적으로 이전보다는 더 자주 등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지침에 대해서 학부모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은 등교를 좀 많이 하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이고요.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이 지식을 전달하는 그 부분보다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얻는 부분이 많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일단 학교에서 가져야 되는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학교를 가는 횟수가 많아지면 늘어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학업 일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약간은 더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다 바라는 거는 일단 방역 문제죠. 학교에서도 지금도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러면 좀 느슨해지는 것도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방역에 대한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는 교육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일단 개인이 지켜줘야 할 방역 수칙과 그다음에 학교에서 좀 더 방역에 더 힘써주는 그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해서 가는 방법으로 그건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어 수업 일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생활 습관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등교 확대에는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고, 이 질문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면 학원 운영에도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학원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피아노 학원만 다니고 있고요. 피아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로 해서 소수의 인원으로 5인 뭐 집합 그것 때문에도 있긴 있는데 9인까지만 하는데 시간제 타임으로 하고 1시간 수업을 하면 그다음 방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학업에 관련된 영어 학원이라면 이런 쪽은 그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방역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에서 하는 방역왕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대하는 쪽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하고 그러면 접촉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매번 나서서 그거를 규제한다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학원에 있는 수업은 저는 조금 늦춰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학습 또 교육과 방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줄다리기가 굉장히 치열한데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은진초등학교의 김유진 학부모였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집값과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탓일까요? 수도권 아파트 매수 추세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은 상황 계속될까요? 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분위기 창조도시경제연구소의 이재문 소장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이 수요자들의 사자 심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요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 분위기부터 짚어주시죠. 네, 뭐 서울을 비롯해서 이제 수도권이 이제 매매 가격이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기대 심리들이 좀 커지면서 또 그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이제 추가로 주택 수요를 부추기는 어떤 그런 양상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하고 이제 수도권을 조금 구별해 본다라면 현재는 이제 서울보다는 이제 수도권 쪽에 이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실수요자들이 좀 뒷받침이 되는 그런 시장 장세가 여전히 꾸준히 올해 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수도권의 주택 가격의 이 상승은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 임대차법이 통과된 이후에 전셋값도 치솟았죠. 최근 전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임대차법 효과는 언제쯤 기대해 볼 수 있는지요. 네, 작년 이후에 이제 임대차 2법이 시행되고 올해 이제 6월부터 이제 임대차 신고제가 이제 시행될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세가 그동안에 이제 2년 단위로 이제 계약이 갱신돼 왔기 때문에 임대차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휘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 1년 정도 시행돼야 되는 어떤 시차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시장은 조금 이제 양극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존 임대차 시장은 재계약률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좀 안정화되어 있는 추세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신규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 주택이 줄어들므로 인한 어떤 공급 불안 심리가 확대되면서 그것이 이제 가격에 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서울은 작년 12월 중순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는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은 약간 이제 소폭이지만 가격 조정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올 봄 이제 학군 수요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된 시기가 지난다고 했을 때에는 전세 가격은 점차로 안정되는 그런 추세로 흘러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올봄 지나면 전세가가 다소 안정될 것이라는 말씀, 이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 어느 정도 대책일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가장 현재 이제 그 예상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을 이제 확 당기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제도화한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공공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 공공 재개발에
어떤 박차를 가해서 어떤 공급 시기를 좀 앞당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일부에서는 이제 소규모 신도시급의 규모로 어떤 광명 시흥지구나 뭐 김포 고촌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소규모 신도시 규모도 공급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현재 이 정도가 이제 나오고 아마 구정 전후에서 담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단의 공급 대책이라는 게 결국에 공급을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 서울에도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서울에 더 늘릴 만한 공급량이 있는지 가능한 구상안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소장님께서는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그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당장의 서울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주택 공급이 비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책이 발표됐다 하더라도 1, 2년 내 주택이 공급되지 못한다는 어떤 시간적 한계가 있는 점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2021년, 2022년에 어떠한 서울의 공급 부족의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부 정책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존에 이제 예고되어 있었던 둔촌주공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어떠한 그 정부 정책 이외의 사유, 뭐 재판이라든지 철거 과정에서의 성명이 나오면서 필요 이상으로 기간을 오래 끌었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정 물량이 순차적으로 늦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본다라는 것은 이런 둔촌주공 아파트라든지 서울에 예정되거나 또는 분쟁을 통해서 착공이 지연되는 어떤 그런 현장들의 공공이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재판으로 가는 것보다는 협의라든지 타협을 통해서 사업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몰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역세권 고밀도 개발에 어떤 시기적 조정이라든지 사업 기간을 당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분명히 줘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공급 확대 정책에 준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문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특단의 주택 공급 대책을 예고하면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최초로 도시재생과 정비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곳이 있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유민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엄지마을. 낡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로 10채 중 7채가 지어진 지 20년을 넘었습니다. 이곳에서 집을 고치고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과 새 아파트를 짓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서울시가 마을 면적의 24%를 가로주택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해 기존 노후주택을 약 30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로 건립하고 나머지 구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을 안에서 사업구역이 나뉘다 보니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환영하는 주민도 있지만 추진에 모였다가 저거 사무실에 모였다가 또 간뒀다가 또 그랬다 그런데 이번에 된다니까 다 환영하고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필요한 사이에 살면서 필요한 같이 동등하게 같이 됐으면 좋겠어. 그쪽 주민들만 또 수혜자가 되는 거잖아. 이쪽 주민들은 또 고립되는 거야. 일부 주택 소유주는 양천구청에 정비구역을 다시 설정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예고한 특단의 주택 공급 대책 중 하나로 도시재생과 정비사업 동시 추진 방안도 담길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 같은 결합 사업을 노후 저층 주거지 곳곳에서 추진할 계획인데 좀 더 명확한 기준과 주민 설명회 등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선거철 표를 얻기 위한 반짝 관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노선 연장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